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30년지기 친구한테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 그딴 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미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건데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연말 분위기가 안 납니다. 길거리 가보니까 이제 연말이라고 굿바이 2024 예. 성탄제 분위기 내려고 산타 모형도 올리고 하는데 막상 그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예. 보통 연말이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 들뜨고 이 새로운 한 해를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좀 희망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이제 분위기가 워낙에 좀 다운돼서 그런가? 예. 표정도 많이 굳어 있고 즐거운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게. 특유의 연말스러운 모습이 안 보여. 작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아. 특히나 자영업자들 좀 표정이 안 좋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연말이면 연말 이제 손님들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뭐 연말 마무리 회식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송년회 같은 거 많이 받아야 되거든. 단체 손님 받으면 좋죠. 한두 명 받는 것보다 한 10명씩 받으면 매상도 많이 올리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손님들이 많이 안 오죠. 그래서 송년회도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 한다거나. 왜냐하면 송년회도 돈 들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걷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지금 그런 회비를 못 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개모임이나 모임 같은 것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돈부터 아까워하게 됩니다. 그런 돈부터. 이제 모임 회비나 아니면 이제 개 같은 것도 이제 안 걷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먹고 살만이 하는 거니까 먹고 살만이야. 뭐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좀 줄이겠죠 여러분. 그런 것도 회비를 거르지 않습니까? 공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냥 올해는 그냥 회사 내에서 조촐하게 밥만 먹고 끝내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술 먹고 사고 친 문제 나니까. 예. 지금 술 먹고 사고 치잖아요. 그럼 회사 잘린다 생각하시면 돼. 예. 경기가 안 좋으면요 옛날 같은 봐주는 것도 이제 못 봐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몸살이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몸살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예. 아무래도 체감상 확실히 힘들다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많이 힘들어지겠다. 그런 것 좀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퇴직 같은 경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예.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신규 채용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질환존 일자리도 옛날 같으면 안 하지만 요즘에 하겠다고 경쟁이 붙죠. 하다못해 쿠팡 일자리 같은 것도 이제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자분들도 서로 하겠다고 그 자리 경쟁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도 신청 늦으면 마감돼가지고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돈 벌기 힘들고 돈 쓰기 힘들고 그리고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서민들이 많이 힘들죠. 서민들이 평소에 여유가 없었지만 앞으로 여유가 더 없어지겠죠. 왜냐 평소에 돈 관리 제대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위기를 제대로 좀 준비하신 분도 많이 없어요 이게.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미래를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충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비가 좀 많이 커졌어요 이게. 버는 건 많지 않은데 남들 하는 거 다 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놓지 못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쪼들린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쪼들리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요즘 은행 가도 은행에서도 대출을 쉽게 안 해줍니다. 왜냐 요즘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은행도 아는 거죠. 지금 빌려주면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심사도 까다롭게 보고 대출 한도 같은 것도 많이 낮춰버리고. 그래서 요즘에 큰 돈이 잘 안 나와요 이게. 큰 돈 같은 경우에도. 그럼 돈이 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갑자기 뭐 좀 사업이 잘 안 되면 은행 같은 데 대출 못 받으니까 이미 받은 만큼 받았고 더 이상 받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내 돈 먹게 하겠어 라고 빌려주는데 내 돈 먹습니다. 이게 먹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도덕과 양심을 땅바닥에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양식껏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지키는 것이지, 먹고 살만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그깟 양심, 도덕,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그래서 생계형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절도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경기 안 좋으면 어떤 거 생긴지 아세요? 라면 도둑, 생수 도둑, 쌀 도둑, 과자 도둑 안 생길 것 같아요? 많이 생깁니다. 그 대형 할인마트 운영하시는 분 알아요. 점점 점도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근데 이런 점도둑은요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훔쳐요. 이게 멀쩡하게 생긴 분 훔칩니다. 화장 진하게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도 훔쳐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의외로 여자분들 많이 훔쳐. 특히 남자 알바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 알바가 몸쓰기 할 수가 없잖아요. 성적인 문제 생겨가지고. 그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겨울 되면 그런 분도 있어. 겨울 되면 일부러 두꺼운 옷 입고 와가지고 안에 숨기면 못 보잖아 이게. 후드티나 이런 거 그냥 속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면 뭐 우리가 봤다고 해도 꺼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훔쳐가는 사람도 많이 생겨 이게. 먹고 살만하면 안 그러겠죠. 먹고 살만하면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여유가 있으면 사겠지. 근데 자기는 여유가 없으니까 먹고는 싶고 훔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거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사람도 그 사람들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되면 돈을 빌려갔을 경우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돈 부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아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그래도 정이 좋은 건데 한번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면 그래 끝까지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 사람이 그동안 좋은 줄 알았는데 뭔가 문제가 많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까지 돈을 벌릴 정도로 지금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데 그럼 앞으로 우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괜히 부탁되고 빌려주지 말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형 친동생이 막 빌려준 돈 삼촌 돌려줄 생각 없는 것 같음. 말하면 싸울 것 같고 맘만 상할까봐 이야기 안 합니다. 가깝게 지낸 지인들 겪어본 바로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인간들 중 제대로 된 인간 10명 중 한두 명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대부분이 노답들입니다. 돈 빌려달래서 100 미만이나 빌려줬더니 월급날 그냥 생까고 지 술 처먹으러 가더라고요. 돌려받기까지 몇 개월 걸렸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지. 그런데 돈 안 빌려준다고 성질을 내는 지인한 놈들이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더라는. 에휴. 나머지 2명은 고마워할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이게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 돈을 빌리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갚는 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죠 이게. 자, 이 댓글 적은 분도 약간 사태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남도 안 겪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도 문제 있어요. 댓글 적은 사람도 맞잖아요. 워낙에 돈을 많이 떼이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나? 아니 여러분 빌려간 돈을 갚는 게 그게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돈을 떼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딴 얘기 할까? 그리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꿔줘요 이게. 참, 이분도 정상이 아니야. 이분도 호구야 호구 맞죠? 왕호구네. 이 대거 제거시면 본인은 왕호구 맞습니다. 야 돈을 좀 쉽게 빌려주니 돈을 좀 많이 버나 보네. 형제한테 3천이나 빌려주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100만원 빌려주고. 야 뭐 돈 남아 도네요 이게. 어떻게 주변에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분도 내가 보니까 문제 있어.
왜 이렇게 돈 빌려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주변에 돈 부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내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인간관계 다시 한번 보셔야겠네. 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사귄 겁니까? 어? 이럴 거면 없는 게 낫지.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 내 인생에 도움 줄 것 같아? 방해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단돈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씨, 아이고 없으면 안 해야지. 술 먹으려고. 근데 술 먹을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야. 그래 돈 안 빌리면 성질 낸다고요. 사람입니까 사람? 어? 아니 님은 이런 인간구시도 못하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옆에 두고 싶어요? 나 같으면 같이 욕 받을 것 같아. 안 꺼지나 하면서 이렇게. 뭐 지가 성질내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난 성질이 안 내도 되나? 맞잖아요. 맞받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사람 만만히 보네? 방귀 끼는 소리 낸다고. 앞으로 내한테 아는 척 하지 마, 이 자식아. 뭐 잘난 게 있다고, 씨.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씨. 앞으로 돈 얘기 한 번만 하게 해봐. 누구는 성질 못 낼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야? 먼저 나한테 성질 내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맞잖아. 그럼 내가 맞받아 쳐야지.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도 맞받아 쳐야 돼요. 그래야 안 합니다. 그래야. 왜 성질 내는지 아세요? 성질 내도 받아주니까. 성질 내도 뭐라 말을 못하니까 성질 내는 겁니다. 근데 안 받아주고 똑같이 대응해버리면 이 사람은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안 하게 돼요, 이게. 예. 저런 빌런 같은 사람한테는 똑같이 빌런을 응수해주면 돼. 아무튼 댓글 적으시면 주변에 멀쩡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없으면 좀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시기 바랄게요. 예. 버릴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예, 버릴 사람들이 많네요. 좀 인간 구상들 중에 문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안 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